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조금 비가 오려고 하네요. 태풍 덕분에 또 시원해질 수 있지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계속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하고 옛날 관계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나라 조상들이 좀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일본이 너무 강한 건지. 이번 일 사건은 1965년 한일 협정이 일방적으로 된 건데 지금 이제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니까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이제 그 정치 보복을 지금 이제 경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켜서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러죠. 그럼 결국은 갑질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진짜 반도체라든가 그 외에 전자 여러 가지 것들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를 볼 때 우리나라 불교 신도도 똑같지 않나. 절에 와서 공부를 좀 하려고 오신 건지 아니면 소원 성취를 이루어서 온 건지 하여튼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자기를 바꿔야 되고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좋은 부분을 지적한다거나 뭐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죠. 심지어 안 나온다거나 심지어 고시를 안 한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일본하고 하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그게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데 이상하게 인간성을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놓고 볼 때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기본이 사성제예요. 사성제는 고지멸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이 뭐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정신적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8가지 길이 있다. 8정도. 근데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마음만 비우면 된다고 해요. 일본하고 지금 사태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 무조건 일본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 아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텔레비전 문득 보니까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지금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일본의 속국이 될 거예요. 일본의 영향을 받고 살 거예요. 지금이 21세기인데 그리고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성장한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조금 이 위기를 찬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해결 방법은 불교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나라가 무릎을 꿇고 일본 요구를 들어야 된다 하면은 세계적으로 망신이에요, 사실. 지금 21세기에. 그 또 하나는 그러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부처님 가르침 모르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거는 타협이 아닙니다. 중도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겁니다. 알맞은 정도예요. 근데 알맞은 정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목욕탕 물이 알맞은 정도면 한 30도, 40도. 일본의 온천에 가보니까 42도가 알맞은 온도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이
온천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온천에서 이렇게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많대요. 온천탕 안에서. 왜냐하면 갑자기 열이 올라오니까 이제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온천은 무조건 42도로 톤시켰답니다. 그게 중도일까요? 중도가 아닙니다. 그건 계산이지. 그 중도는 뭐겠어요? 중도는 내가 50도를 원하면 50도가 중도고 내가 20도를 원하면 20도가 중도입니다. 이 사성제 8정도도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물론 스님들은 제외 대상이죠. 왜? 스님들은 욕심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그건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중도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저렇게 뭐 강도적으로 보면 90에서 나갔으면 우리도 90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식물의 씨앗을 뿌렸는데 식물의 씨앗이 발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식물의 씨앗을 책상 위에 심었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심었다든지 그 식물의 씨앗 땅에 심은 거를 까마귀가 파먹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애들이 장난하다가 그걸 또 뒤집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씨앗이 말랐다든지 아니면 비가 안 왔다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식물의 씨앗이 찔러 나갔다든지 아니면 태양열이 거의 구름 안 껴서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중도라는 것은 어느 거를 개선하면은 싹이 날까 하는 것을 찾는 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럼 거기서 까마귀가 파먹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까마귀가 파먹지 못하게 망을 쳐야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중도의 가르침의 해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을 때 정치인들 난리예요. 내년 총선 때문인지. 뭐 전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너무 꼬라지가 그래서 정말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좀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먼저지. 지금 뭐 경제 이익이냐 손해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문제를 일으킨 신도가 있는데 그 신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달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을 안 오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 요구를 하면 그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사상대의 기본 가르침을 보면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공부가 되고 내가 공이 되면 상대를 바뀐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니까 상대에 대한 견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공이 되니까 무념이 되니까 아무런 신경 쓰질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는 더 그러겠죠. 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할 것입니까? 1대1 관계 같으면 관계 없어요. 근데 단체의 관계 되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지금 나라 대 나라의 문제면 온 국민이 합신한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무릎 꿇 빌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도. 그리고 하지도 않을 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물론 정치에게 욕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무조건 저는 일본 좋아합니다. 근데 저렇게 나오면은 저는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내가 그 맞대응을 하죠. 내 성격은. 다들 이렇게 했으면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긴다기보다는 일본하고 이제 어깨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될 텐데 지금까지 계속 일본을 우겨왔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가 미리 개발을 했으면, 근데 개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연구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연구의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연구의 나라예요. 일본 연구원들은 상당히 수입이 높습니다. 제가 조계종 연구원에 있을 때 한 달에 20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 30만 원 주더니 조계종 재정이 지금 빈약하다고 20만 원 줄여서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연구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우리나라는 연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부처님 잡인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경각심을 일깨워주잖아요. 부끄러움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절도 마찬가지, 신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내가 원인이다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 그래 다 받아줘도 상대는 안 바뀌거든요. 그럼 상대를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에게 왜 나한테 이러냐, 나에게 불만이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쌩까죠. 한 번도 나 이래서 실수는 한 사람 못 봤어요. 있겠죠, 한두 사람은. 근데 대부분 내가 언제요? 나 안 그랬는데요. 아, 그렇게 보는 마음이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방어 기제입니다, 프로이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게 불교가 어려운 점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에게 깨닫게 해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수록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단체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 가르치면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어요. 요즘에 뭐 더위를 먹었는지 오늘 아침에 코가 누런 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양 목이 오기 되게 아프더라고. 아, 감기구나 했죠. 난 또 좀 미련 곰탱이라 어제 좀 아팠는데 좀 운동하면 나을 거야 가지고 어깨 들고 빙빙 돌고, 하이 나도 내가 봐도 멍청해. 진짜 멍청합니다. 그냥 좀 더 쉬면 될 텐데 움직이면 낫겠지 하고 움직였다가 또 도진 거죠. 소승대승이 있는데, 소승은 보세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소욕지족하라, 늘 변하니까 끊임없이 정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등면 법등명. 소욕지족이라는 거는 욕심을 줄여라, 모든 걸 받아라. 근데 대승은요, 대욕대락입니다. 네 욕심을 내. 그리고 네가 즐겨. 네가 상대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가 지금 어처구니 없이 이치한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을 바꾸려면 욕심을 내야지. 그럼 어떻게 바꿀까? 네가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이 그걸 즐겨. 그게 대욕대락입니다. 크게 욕심을 내고 크게 즐기라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소승대승의 가르침이 너무나 달라요. 근간을 이루는 자등면 법등입니다. 예를 들면 소승의 가르침은 사성제 8정도예요. 8정도는 결국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비우면 내 마음은 편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근데 항상 보면 관계가 불꽃을 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뭐예요? 가까워질 수 없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비인간적이잖아요. 차라리 인간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서 지지볶고 싸우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 좀 힘들지, 그 다음에는 서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를 뒤돌아볼 거거든요. 그 사성제 8정도도 소승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나침판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의 동쪽으로 20도로 가세요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산이 있어요. 레이더가 잠시 착각한 거죠. 그럼 레이더가 그 길로 가라 해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산이 있는데.
이 사성제 팔정도도 내 마음을 비우는 건 기본이지만 내 마음을 비워도 안 될 때는 마음을 비운다는 게 그냥 무기력하게 비우는 것도 있고 마음을 비웠어. 상대를 내가 한번 질러주겠어. 이것도 마음 비우는 거예요. 남에게 욕해가지고 마음 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그래요. 남한테 심한 얘기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렇지만 내심으로는 잘했어. 저 사람을 위해서야. 내 감정이 치유한 거 아니야. 그것도 마음 비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를 위한다면 저 사람이 저걸 고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남편이 맨날 요구한다고 맨날 술 먹는다고 해서 아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야.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야. 매일 술을 줘보세요. 365일 동안. 병 걸려 죽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보 드시는 건 좋은데 당신 몸이 걱정이에요. 이제는 그만 드세요. 안 됩니다. 이것도 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에 의한 사성제 팔정도 중도입니다. 이게 관계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무조건 받으세요. 무조건 이해하세요. 그 소승적인 견지잖아요. 신들만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왜? 상대는 안 바뀌니까. 근데 상대가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면 심하게 문제 일으키는 걸로 갖다가 조금 우리가 길을 변경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번뇌를 일으키게 해주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이 보살이 되는 것도 결국 자비예요. 상대가 계속 업을 짓는데 업을 계속 짓게 하면 그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도 좋고 일본도 좋으려면 우리나라 무릎 꿇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우리도 좋고 저도 좋아요. 서로 편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좋고 저쪽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일본 요구 들어주지 않아야 돼요. 피해를 많이 봐야 돼 우리가. 우리가 고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일본도 고생을 해야죠.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라는 거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길을 내서 거기에 가장 알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중도로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요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